2005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따라 시장을 왔다가 그만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미아야. 미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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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잃어버렸어? 괜찮아. 이제 경찰 아줌마가 찾아줄게. 괜찮아. 같이 가자. 울지 마. 괜찮아. 의자에 앉아있자. 곧 엄마 오실 거야. 이제 안심하고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과자 좋아하지? 과자 먹고 있으면 괜찮아. 엄마 곧 오실 거니까 그거 먹고 있자. 울지 마. 자. 엄마! 이거 아줌마가 샀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과자가 넘어가니 지금? 진짜 속상해.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육의 위험에 빠진 아이나 길을 잃은 기미가 있어 보이는 미아를 척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유괴범은 보통 아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며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요. 아이와 친한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의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가 뭐해? 유괴범들은 마치 부모님들과 친한 사람인 양 아저씨. 혹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 것처럼 둘러대기도 해요. 네? 아줌마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만 도와줄래? 네. 누구가 먼저 가 있어? 아줌마! 그 짐 제가 들게요. 근데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아줌마. 어디 사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나 약국, 편의점 등엔 이런 표시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거나 유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에요. 실종,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 등록 제도도 있어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에서 안전드림으로 검색하거나 www.safe182.go.kr로 접속하시면 사전 등록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예. 좋은 아침이에요? 아, 오늘 스타일 죽인다. 야. 오늘 3시에 미팅 있잖아요. 아, 맞다. 그거 준비 다 됐지? 아, 그럼요. 아, 역시. 혹시 당신입니까? 이거 국사 5분만 해줘? 네. 한 거야? 몰라. 네. 진씨 이거 복사 10부? 네. 이거 좀 기획실에 좀 갖다 줘요. 이거 퀵이야, 퀵. 김수진 씨, 빨리 좀 와봐. 네. 이 슬리퍼 지하층에 갖다 주고 내 구두 좀 찾아가지고 와. 사장님이 좀 찾으시니까 어서. 혹시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자, 밥 먹으러 가지.
가자. 잠깐만, 이거 금방 끝나는데, 이제. 예. 오늘 점심도 당신 혼자 드셔야 합니까? 아 진짜 짜증나. 왜? 야 오드리, 그 친구 자네 팀으로 좀 데려가면 안 돼? 누구? 그 꼴통? 아 절대 안 돼. 노노노노. 아 그놈 위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걔 스카이 출신 맞아? 야, 걔 진짜 어디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왔네. 왔어.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 신입사원 일시켜봤어? 아 지희씨? 어. 저 어저께 일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치? 예, 바보 아니에요 바보? 걔 말귀 좀 못 알아듣지? 맞아요 맞아요. 나 어제 걔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 정말 걔는 주는 거 없이 밉상이고. 도대체 저한테 왜들 그러시는데요? 왜요? 최근에 직장 내 왕따, 즉 따돌림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장 내 안타까운 따돌림 일들이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사라지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빈번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함께 집단 따돌림 현상 역시 날로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통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살 같은 불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누구에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냐 피해자의 문제냐를 따질 게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작은 이기심만으로도 타인을, 동료를 외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이 남자. 오늘은 여자친구를 사귄 지 딱 100일째 되는 날. 그녀를 만날 생각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르신. 남자는 데이트 시간이 다가오지만 할머니를 도와주고 가기로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남자를 예전에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손자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몇 번이고 되묻는데요. 정작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면 머뭇거리기만 하는 할머니입니다. 데이트 시간은 다가오고 다급해지기만 하는 남자인데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한 해 치매 어르신 실종자 수는 총 9,046명.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어르신과 실종자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매 어르신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안해하거나 머뭇거리고 기억을 잘 못한다면 대개가 치매 어르신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먼저 어르신을 진정시키고 옷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나 인식표를 찾아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인식표가 없을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보호조치 대상이므로 112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 시 가장 최근 사진으로 전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 입는 옷은 눈에 잘 띄는 밝은 계통으로 준비하고 옷의 여벌도 몇 장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없어진 옷을 확인하고 그날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은 대부분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니 팔찌나 목걸이보다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이름표나 인식표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어르신의 곁에는 반드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시켜주세요. 네, CT 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24만 5천 건, 피해 금액도 약 1조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 역시 나날이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김태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 사기단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고요. 본인 명의의 그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보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나 설정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 엄마 맞죠? 네. 당신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네? 당신 아들이 보증 서놓고 내 돈 안 갚았어요. 아줌마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계를 떼는 수밖에. 우리 아들 손대지 말아요. 여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자녀의 몸값이나 사고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 어디시라고요? 지금 금융범죄 수사과요. 인터넷 혹시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쓰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안심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피싱 사례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 연결된 현금카드 갖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그 현금 인출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들. 사투리는 옛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 친구들. 낯선 사람이 친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낯선 사람이란 친구들이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말해. 낯선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착한지 나쁜지 알 수 없어.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피해도 돼. 그래도 네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야.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어른은 없어. 낯선 사람의 차는 위험하니 절대 타면 안 돼. 아는 사람의 차라도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을 때에만 타도록 해. 친구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른들이 찾아오면 쉿 하고 대답하지 않기로 해. 친구들만 있는 줄 알면 괴롭힐 수도 있으니 절대 문을 열어줘선 안 돼.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친구들을 미리 지켜주는 게 더욱 중요해요.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름을 알 수 있는 머리핀이나 가방에 크게 아이의 이름을 써놓으면 낯선 사람이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으니 아이의 신상 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어주세요.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의 착한 마음을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시켜주세요. 친구들과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졌을 때 입은 옷과 머리 모양을 기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외출하기 전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기억하기 쉽겠죠? 안전드림 미아방지 지문 등록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지문을 등록하여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거절을 해도 되고 아이의 신상 정보가 보이는 장식은 하지 않기.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318건의 체포 감금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로 귀가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30대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 및 귀가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7년에는 주차장 이용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번호를 외워 가족이나 지인에게 탑승 장소, 차량 번호, 탑승 시간,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전송해 본인의 이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콜택시나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 정보 및 이동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 이동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 도로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립니다. 한편 최근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차 시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차량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이 잘 닫혔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납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위급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두고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 기능을 항상 켜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납치돼 감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납치범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치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포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트렁크 안에 감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3년 이후 출시된 개인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에
이렇게 비상개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개폐 장치를 열면 트렁크에 감금될 시 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프에 묶였을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팔에 힘을 준 뒤 최대한 벌려 줄이 묶인 강도를 약하게 하고,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납치된 장소를 모를 경우엔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를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이든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 범죄. 납치 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둡시다. 이 자식 좀 늦네 진짜. 그래, 시간 많은 백수가 참아야지 뭐. 칠수야! 반갑다 친구야! 칠수 아니고 철수라니까. 호! 네가 만수야? 그래 임마, 내가 만수야. 야, 만수야. 왜? 참. 왜? 반갑다 친구야. 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러고 놀았었지. 그래. 야, 근데 너 진짜 신수가 훤하다. 와. 야, 너 요즘 좋은 직장 다니나 봐. 좋긴 뭐. 연봉이 얼마 안 돼. 한 8천쯤 되려나? 8천? 8,000원 아니고 8천? 야, 너 진짜 술사했나 보다. 야야야, 커피는 됐고 나가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한 잔 쏠게. 일어나. 만수야. 그러니까 한 달 교육 받고 네 밑으로 들어가면은 3개월 안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다 이거지. 너 진짜야지 너. 그래, 취직만 된다면 내가 도장 찍지. 야, 찍어. 야, 지금 찍어. 찍긴 뭘 찍어 임마. 꿈속에서 국회의원 뽑니? 예? 아파요 아버지. 자, 이거나 처먹고 술게. 홍수 깨기 전에.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건 애들밖에 없어 임마. 알아? 먹어. 야, 아버지. 이거 이번에 다단계에서 사기당한 그 활력산삼 아니에요? 이거 완전 설탕물이던데. 염장질고 앉았네. 이 설탕물이라도 처먹어. 빈둥빈둥 백수한테는 가짜 산삼도 과분한 거야 임마. 어서 먹어. 저 이제 백수 아니에요. 어제 취직했다고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왔어요. 아버지나 드세요. 안 먹어요. 아버님, 정말 연봉이 8천이래요? 그렇다네.
잡는 격이지 뭐. 아니 무슨 회사가 신입한테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줘요? 뭐라고더라? 무슨 네트워크 뭐라고 하던데. 맨날 컴퓨터만 하더니 그래도 결국은 그런 회사에 취직했나 보네요. 왔다. 만수 녀석이겠지. 주호? 주호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주호야, 나야. 뭐라고? 찍어. 뭐? 내 이름으로 대출을 300만 원 받아가지고 물건을 잔뜩 사놨다고? 그 물건을 다 팔아야지만 월급을 준다고? 야, 그건 피라미드지, 임마. 여기는 무슨 네트워크 회사인데 그게 피라미드라고! 그게! 만수야, 안 돼! 네트워크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글쎄 그게 다단계를 유식한 말로다가 표현하는 말이라는데, 하여간 오래된 동창이나 고향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 이거 참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꼼짝없이 당한대요. 교육이니 합숙이니 하면서 혼을 빼먹으면 당할 재간이 없다는겨.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말 믿었다가는 우라들 꼴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이젠 완전 옛말이 되시오. 그러면 그러고 도장이라는 거 그거 함부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는 그것들이 대출로 사기를 치고 또 고리 대부업자들 포동포동 살찌운다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신상 정보는 아무한테도 함부로 흘리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에이구,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직장 잡기가 웬간히 힘들어야지. 그런다고 너무 기죽고 그러지 마로. 행여나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의심이 간다 싶으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바로 여기로다가. 그러고 피해를 보는 즉시 여기로다 신고를 해야 해요. 신속하게 범인을 잡기만 한다면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마셔요들. 아셨죠? 아, 녀석아 힘내. 사내 녀석이 그깟 일 정도의 세상에 망언이야. 이 애비가 3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 죄송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아버지를 쏙 빼닮았나 봐요. 어이씨구, 잘났다 녀석아. 닮을 게 없어가지고 애비랑 자식이랑 다단계에 똑같이 사기당하냐 이 자식. 자, 이거나 실컷 먹읍시다 우리 삼부자. 오늘 저녁 얻어먹긴 다 틀린 것 같아. 그래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지. 야, 우리 다 같이 다 마셔버리자 이 밤에. 설탕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대단히 드세요. 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언제 다 먹어? 아이 누구야? 처음 보는 것도 보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안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집 맞지요? 네, 맞아요. 어머, 어머 선생님이시구나. 저 혜인이 엄마예요. 아, 혜인이 엄마시구나. 아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뵌다면서 여태까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거 얘 어떡하죠? 날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난 경찰역인데. 예? 뭐라고요, 선생님? 혜인이 어머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네, 저도 혜인이한테 들었어요. 올해 처음 부임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무슨 일로... 혹시 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큰일은 아니고요. 혜인이가 지금... 혹시 다쳤나요?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런 건 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요? 아니. 어느 병원이에요, 선생님? 아니, 우리 혜인이 많이 다쳤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어떡해. 혜인아. 글쎄 어머니,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입원 수속은 다 했고 병원비도 다 계산했고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요. 그게 고향 가는 비행기 값을 다 써버려서 돈을 좀 급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송금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으로 갈게요. 아저씨, 요 앞에 은행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의 택시를 탔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혜인이가 크게 다쳤대요. 뭐야? 지금 혜인이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잖아. 혜인아, 네가 입원했단다.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 네. 저 지금 방금 은행 앞으로 왔어요. 네. 지금 그 계신 현금 지급기 앞이 어디 은행이라 그랬죠? 안전은행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전은행으로 보낸 거 확실해요? 213-587-59-00-112로 보낸 거 확실해요? 예? 그냥 112요? 앞에 00을 붙여야지요. 그냥 112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 자식이 사고나 유괴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부모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아이의 친한 친구, 선생님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금융정보를 물어본다든가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셋째, 평소에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깜빡 속아서 송금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 인출 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고 또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피해 신고와 지급 정지 요청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피해 상담 및 피해 환급을 신청하실 경우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행 간다. 야, 너도 알지? 고향 사는 박가 녀석 말이요. 제비박씨 아저씨? 아저씨가 왜요?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숨이 간당간당한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어떡하냐? 급한 대로 돈 좀 붙여주려고 그런다. 야.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응? 아니 그럼 그거 누가 그런 메시지 보낸 거요? 박씨 아저씨가 전송에서 장난 전화했거나 목소리 사기꾼이 보낸 거지. 아니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 내가 제일 빠르지롱. 거기서. 야,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잡는다.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